타카시 교수와 함께 평화를 말하다 오늘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퇴진 시위, 대규모 시위와 관련한 얘기 그리고 휴전 협상 현황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9월 1일 지난 9월 1일 날 하마스에 영유된 인질 6명이 가자 지구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네타냐후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최대 규모로 일어났습니다. 70만 명이 거리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스라엘 최대 노동조합 노동자 총연맹이 2일날 하루 총파업을 벌였고 거리에는 70만 명이 쏟아져 나와서 네타냐후 퇴진을 요구하고 재선거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예, 가자 전쟁 발발 이후에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그래서 외신들에서는 이 상황을 딱 보면서 이스라엘 시민들의 이제 분노, 이것이 네타냐후 연립정부 퇴진 그리고 새 선거 운동으로 이제 번지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인질 석방과 휴전 협상에서 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분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요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요 전반 상황,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전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인종주의를 밀고 나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티니안 사람들, 중동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러리스트라 그래가 막 죽이죠. 그래서 어린애들도 결국 크면 테러리스트가 되니까 죽음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라는 것은 한두 해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지금 되어 있죠.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 사람들을 죽였냐. 미국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지망에 올라가 있는 해리슨은 지금 그 전쟁에서 모든 전쟁에서 무모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기 때문에 전쟁은 막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여성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면 일정은 평화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운동하는 사람들은 국가를 대표하는 게 아닙니다. 이 팔레스타인 국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하나의 자기 그룹이 가지고 있는 이념을 밀고 나가서 정치적인 도구로 하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국가를 상대로 해서 했기 때문에 외교 정책을 이루기 때문에 항상 국가대표 중요한 사람을 암살을 시킵니다. 하마스가 정보가 없습니다. 저게 다 흩어져 있는 게 하마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대표하는 또 죽이도 본들 대표되리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면 그 다음에 또 나오고 나오죠. 오사마 빈 라덴을 죽여놓으니까 그 후에 여러 갈래들이 또 지도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캠페인을 국가처럼 생각해서 대하면 우리 이길 방법이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엄연한 국가지만은 팔레스타인은 국가로 인정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로 인정하고 국가로서 외교 정책을 국가를 상대로 해서 하는 식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타냐후의 정책이 하마스 소멸 뭐 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 또 목표 달성도 안 되고 사람만 무고한 사람만 이제 그렇죠. 이제 죽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네타냐후가 알고 있을 텐데요. 그 알고 있지만 자기는 무력으로 건절할 수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두시면 다른 데로 도망가고 다른 나라로 다 전 중동 모든 국가에 다 산재되어 있는 것이 하마스입니다. 그걸 이스라엘도 알아야 되고 우리도 알아야 되고 더구나 미국 같은 나라가 알아가지고 성산이 없다. 그러니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방법은 역시 저도 그 방법밖에 없다고 되는데 국가로 인정해야 됩니다. 팔레스티나를 국가로 인정하고 하마스 이런 걸 팔레스티나 국가의 하나의 지부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외교 정책을 국가를 상대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해결책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들도 어쨌든 이 방법으로는 희생만 늘어나고 해결은 되지 않고 전쟁은 길어지고 이런 것을 좀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 시위가 굉장히 큰 규모로 열렸는데 나타네오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나타네오가 해결책은 없으면서 그냥 미국의 원조를 또 받아가면서 무기를 사용해서 팔레스티니안 사람들을 어린애까지 앞에서 그냥 학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해서 이스라엘 국민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를 하게 되면 나타나면 절대 당선되지 않을 겁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됩니다. 뒤에 이어지는 질문하고 또 같이 해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그 팔레스타인에 대한 전쟁을 통해서 네타냐후가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 국민 여론의 대다수가 네타냐후 퇴진을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지만 네타냐후는 그런 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자기의 정책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쟁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분석과 평가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휴전협정을 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 뭐 최후 통첩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양측의 휴전협상에 관한 최후 통첩을 보내고 이게 성사가 안 되면 자기 더 이상 관여 안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동안 미국은 계속 이스라엘에 무기 지원하고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 있었기 때문에 실제 휴전협상을 성사시킬 의지가 있냐, 진짜 미국의 입장이 뭐냐,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입장은 군산 복합체의 입장을 반영시키는 겁니다. 그건 전쟁을 계속해야지 군산 복합체가 존속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데 정치인으로서는 트럼프나 해리스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면은 미국에도 팔레스티니안계의 선거민들이 적지 않지만 이스라엘만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동 문제는 복잡하게 됩니다. 두 군데 다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나타나유를 지지하는 것 같지만 미국이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은 역시 아직까지 분명하게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위해서는 이스라엘 편을 들고 팔레스타인 쪽을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그래서 두 개의 국가를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미 카터부터 두 개의 국가를 얘기를 했는데 그 두 개의 국가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마지막 질문은 아까 이제 그 말씀에서 좀 담겨 있어서 그 하나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 해리스는 그 팔레스타인 전쟁 관련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뭐 휴전으로 방향을
잡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예,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정책 안에 있는 입장 아닌가요? 그게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다는 것 뿐이지 대통령은 아니거든. 그런데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서 자기 입장을 지금 강하게 발표하고 이런저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 되는 시기에 가까워지면 조 바이든하고 다른 정책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도 우리가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다루도록 하고요. 최근에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 내륙까지 이제 뭐 침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황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번 방송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네타냐후 퇴진 시위 그리고 휴전 협상을 주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